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고구려 왕 중에 안장왕이라고 있죠. 광개토 대왕 아들, 유명한 장수왕의 손자 문자명왕의 아들입니다. 계보가 이렇게 가는데요. 삼국사기 시리즈에 백제 여인하고 연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력을 지닌 왕인데,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그의 최후는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데 그냥 돌아가셨다 하고 뒤에 이런 부연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괴이한 내용이 다른 데 또 있는데 일본 서기에 보면 이렇게 531년 3월 고구려는 그의 왕 안을 안장왕을 시해하였다. 이렇게 안장왕이 누군가에게 시해당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 서기가 워낙 거짓말이 많죠. 그래서 이걸 믿을 거냐라고 하지만 또 일본 서기 거짓말 대부분은 본인들을 높이기 위한 허장성세인 경우가 많은데 안장왕 시해된 게 본인들 허장성세하고 상관 있는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거짓말이 많긴 하지만 이 사안은 거짓말할 이유가 뭔가? 안장왕 사후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안장왕 다음 왕이 안원왕인데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왕인 안원왕은 안장왕의 아우다. 키가 이렇고 도량이 커서 안장왕이 그를 사랑하였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안장왕이 제위 13년에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아우가 왕위에 올랐다.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장왕한테. 백제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담이 전해지는 안장왕이지만 아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전체적인 삼국사기의 뉘앙스를 보면 자연스러움이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죠. 동생이 왕에 올랐으나 그건 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자연스러운 것도 형이 동생을 사랑했으므로 동생이 왕된 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좀 그걸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죠. 액면 그대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왕이 동생한테 넘어간 것이고 이상한 일이 없었다는 느낌의 뉘앙스인데 뜬금없는 일본서기 안장왕 시해 기록. 일본서기가 워낙 오류나 안 맞는 게 많은 사서이죠. 그래서 이 봐라. 사랑했다지 않냐. 아들이 없었는데 동생 왕 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 뭐가 있었겠냐. 해서 일본서기의 기록을 부정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시에는 없었다. 만일 시에 즉 정변이 있었다면 그 범인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권력자가 제거되었다. 누가 제거했을까? 다음에 이 사람이 권좌에 올랐네? 그러면 일단 차기 왕인 동생 안원왕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무언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러한 느낌을 분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죠. 둘은 사이가 매우 좋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 동생 안원왕이 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죠. 사랑했다고 하니까 형 사랑해 이러면서 시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삼국사기의 논조는 형이 동생을 좋아했다. 아들도 없었다. 자연스러운 왕위 계승이었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뭐 아들 없으면 동생이 받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럼 안장왕이 시해당했다는 일본서기 기록은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쓴 건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사실 양쪽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시해를 했다면 정변이 일어난 건데 이 정변을 동생 안원왕이 일으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변 주동 세력은 따로 있었고 그들이 안장왕 형을 시해한 이후에 동생을 세운 것이라면 옹립한 것이라면 뭐 둘이 사랑한 것과는 무관하게 정변이 또 성립할 수도 있겠죠. 이럴 가능성.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일련의 세력이 형 안장왕을 시해했는데 동생이 그걸 진압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러면 역시 사랑하는데도 정변이 시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대략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할 텐데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좀 의외의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안장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했으니 없는 게 정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사가 있었다. 실은 아들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형 안장왕에게. 그런 설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이어받았다는 뉘앙스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전설 있는 거죠.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의 아들을 밀어내고 동생이 왕이 된 거니까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든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자신들이 시해한 왕 안장왕의 아들을 몰아내고
동생을 대신 옹립한 거든 둘 중에 하나일 개연성이 있죠. 근데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내용하고 이 썰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라서 전혀 인정받는 썰은 아닙니다. 허황된 썰 취급을 받고 있고 또 허황된 이야기로 불리는 게 어떤 의미에선 당연해요. 근데 중국 정사에도 안장왕의 아들이라는 존재, 그 단어가 언급되긴 합니다. 물론 오타인 것 같은데 아까 삼국사기에 나온 이 부연 설명 이게 이제 단순한 연도 혼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양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연도만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아니라 양서 천감 17년에 고구려왕 운이 죽고 아들 안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명왕 이름이 나운이었죠. 안장왕은 이름이 흥안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명왕이 죽고 안장왕이 왕에 올랐다. 이건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통 7년 이게 526년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고구려 왕 안이 죽고 아들 연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은 안장왕인데 아들이 없었다면서 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 동생 다음 왕 안원왕의 이름이 보연입니다. 고보연.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동생 안원왕을 아들로 착각한 것이다. 뭐 연도도 아까 이상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착각 오타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시선이죠.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이 연이니까 보연이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희한한 데서 고구려나 중국 쪽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아주 특이한 흔적이 하나 발견된다라는 썰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일본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각 시족들의 족보가 있는데 한 성씨의 족보를 뒤져보니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해당 성씨 가문의 시조로 칭해지는 인물이 고구려에서 온 인물이고 그가 바로 이 안장왕의 아들이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족보에. 아들이 없어서 사랑하는 동생이 왕위를 이었다. 이게 정사 삼국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먼 곳인 일본의 한 성씨 족보에 사실은 이 안장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한 가문의 성씨 시조가 되었다는 거죠. 일본 아악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궁중에서나 제례를 할 때 연주하는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본 아악의 한 분파 중에 남도 악인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남도 악인의 파 중에 코마씨라는 일족이 있어요. 이 남도 악인 코마씨 집안은 10세기 중반 정도서부터 그 일본의 유명 아악 집단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 집안의 족보를 보면 이 코마씨의 시조가 누구냐? 복귀군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복귀군의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안장왕이다. 라고 이 집안의 족보에 나온다는 거죠. 즉 이 집안의 족보에 따르면 안장왕에게는 사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복귀군이란 사람이고 그가 일본으로 와서 코마씨라는 가문의 성씨 시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족보로 남아 전해지고 있는 거고 그 집안 족보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보시다시피 고구려 왕 안장왕 다음에 복귀군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이 코마씨라는 것이요 비단 한 집안의 족보에서 뿐만이 아니고 신찬성시록이라는 815년 당시 일본 조정에서 정식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성씨 시족들의 일람서가 있습니다. 신창선시록 이것은 이제 그 일본 조정에서 만들라고 한 게 각 시족별로 하사받은 성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던 건데요. 이 그 분류 중에 제번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는데 이건 외국에서 건너온 도래인계의 시족들인 건데 백제에서 기원한 성씨가 104개 나와 있고 고려 즉 고구려에서 기원한 성씨가 41, 신라, 가야 각각 9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구려 기원 성씨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코마씨인데요. 세부적으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뭔 얘기냐? 코마씨는 고려국, 즉 고구려 안강상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코마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온 고구려 안강상왕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일본 조정에서의 지시로 만든 800년대 당시 시족 정리 일람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고 이걸 보면 이제 고려, 즉 고구려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당연히 고려하고 고구려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구려가 중간에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꿨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왕건의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인 거예요. 즉 이 코마라는 성씨는 고구려 이주민, 특히 이 말대로라면 고구려에서도 고구려 왕의 후손이라 이겁니다. 일단 궁금증이 드는 건 왕의 후예, 즉 왕족이라면 고구려 내에서도 완전 로열 클래스일 텐데 뭐 하려고 그 먼 바닷길을 건너서 로열층 지위를 내버리고 그리로 간 건가? 안강상왕의 후손이다 하면 안강상왕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잖아요. 멸망하고 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갔다는 건데 그럼 이 안강상왕이 누구냐? 왕일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이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안장왕 아니면 안원왕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하겠죠. 그럼 형이냐 동생이냐? 일본 서기에 보면 동생 안원왕을 향강상왕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뭐 곡향강상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강상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안원왕의 아들이 양원왕이고 또 그 아들이 평원왕 이렇게 가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평원왕을 평강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평강공주고 삼국사기에 평강상호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원왕도 마찬가지로 양강상호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건 동생 안원왕으로 봅니다. 보통.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다르죠. 아까 코마시 족보에서는 형 안장왕의 아들 복귀군이 코마시의 시조라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동생 안원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여하튼 당시 800년대 일본의 코마시들은 자신들을 우리는 안장왕 혹은 안원왕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집안 가문을 빛내기 위해 허장성세로 거짓말을 우린 안장왕 혹은 안원왕 아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안장왕, 안원왕 아들의 후손인가 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우리는 그 왕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건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이제 그 코마 이 한자, 이제 한자로는 박이죠. 이게 짐승 이름 박자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일본 서기에 보면 고구려를 박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박국은 고구려, 박왕은 고구려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상한 게 고려니까 무슨 고로 시작한 한자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전혀 비슷하지 않은 발음의 한자가 왜 고구려를 뜻하는 말이 되었는가? 이 박국, 박왕 뜻으로만 보면 이게 짐승국, 짐승왕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일본 서기가 내용이 기재될 때 우리 삼국의 역사 중에 참고했다고 나오는 원 출처 소스가 뭐냐면 그 백제기라는 사서가 있어요. 백제기니까 당연히 백제 관점으로 백제인들이 쓴 사서인데 거기에 이제 고구려를 짐승으로 뜻하는 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서도 박국, 박왕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가 사이가 안 좋아서 백제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를 백제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일본 서기도 그걸 따라서 그렇게 기재를 했다 이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백제기라는 사서는 지금은 전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백제인들 본인이 직접 쓴 백제 역사일 테니까 존재만 한다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다만 일본 서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존했던 사서인 것은 분명하죠. 가끔 댓글을 보면 왜 우리의 선조는 우리의 사서를 안 남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겼어요. 중간에 전해지질 않고 다 어딘가로 사라져서 그렇지 역사를 잘 기록해서 남기셨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근데 우리 선조들이 직접 쓴 우리의 역사서 그거 다 지금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조들을 비판할 게 아니에요 전혀. 사실 참 침통할 일이죠. 사라진 우리의 사서 어디로 갔는가 답답한 노릇인데 뭐 그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고구려 이민자 중 이 고구려 왕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족보와 신찬성시록에 있는 이 한자 박자를 쓰는 코마씨 일단 이 위의 족보를 보면 형 안장왕의 후손이다. 아래를 보면 동생 안원왕의 후손이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
복귀군이란 사람이 정말로 안장왕의 아들일까? 삼국사기에선 안장왕이 아들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귀군이 정말 안장왕의 아들이 맞다면 이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는 거죠. 흡사 궁예를 약간 떠올리게도 되는 궁예도 신라 왕자였다가 버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코마씨가 안장왕의 후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변이든 뭐든 당해서 아버지는 시해당했다고 일본서기에 나오니까 그러면 복귀군 아들은 그 화를 피해서 일본으로 도주한 건가? 그리고 나서 안장왕 제거파들이 그 존재 자체를 안장왕의 아들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삭제해버린 건가? 이 족보가 맞다면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신찬성시록의 그 안원왕으로부터 나왔다 이건 뭐냐? 안장왕이 아니라 안원왕이지 않냐? 안장왕은 아들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저 족보가 당연히 틀렸겠지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역발론으로는 아니 시해를 당했다고 한 건 형이지 않냐? 그리고 동생은 시해당한 형 다음에 왕좌에 오르지 않냐? 왕자가 로열 클래스가 난리가 났으니까 왔겠지. 아버지가 시해당했으니까 왔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장왕의 아들이 왔다는 저 족보도 앞뒤가 좀 성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또 볼 수가 없는 게 이 동생 안원왕 동생의 말년에도 엄청난 대난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 동생 안원왕도 형 못지않게 삼국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일본서기에는 나오는 형의 시해 기록 이거 못지않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비극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형의 최후는 이렇게 딸랑 한 문장만 나와 있어서 시해하였다. 수많은 상상과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 동생 안원왕의 최후에 대해 나와 있는 일본서기의 기록은 굉장히 묘사가 디테일합니다. 동생 안원왕의 사망이 545년인데 일본서기 545년 기록 이에 고려, 고구려에서 대란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참살당하였다. 백제 본기에는 12월 갑오일에 고려의 세군과 추군이 국문에서 싸웠다. 북을 치면서 전투를 벌였고 세군이 패하였으나 사흘 동안 군사를 해산하지 않았다. 세군의 자손을 모두 사로잡아 죽였다. 무술일에 박국 고려의 곡향상광왕 즉 안원왕이 죽었다고 한다. 일본서기 546년 기록 다음의 기록이죠. 안원왕 사망 다음에 이해 고구려에서 대란이 있었다. 무릇 싸우다가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백제 본기에는 고구려에서 정월 병호의 중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나이가 8살이었다. 고려 왕 안원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다.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중부인이 세자를 낳았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추군이었다. 소부인도 안원왕의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세군이었다. 안원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세군과 추군 두 외할아버지가 각각 자신의 딸 이 낳은 아들을 즉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군 측에서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안원왕 아들이 이렇게 양쪽 외할아버지 쪽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데 두 외가가 차기 대권을 놓고 대승부를 벌였다는 것이죠. 기록상으로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승자가 패자를 대숙청했다는 기록인데 그러면 이 그 코마씨가 아래대로 안원왕의 후손이라면 당시 패했던 그 나머지 한쪽 외가 쪽 안원왕의 아들 그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걸까?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로 시해당한 안장왕의 숨은 아들, 역사서에서 사라진 아들이 일본으로 간 건가? 아니면 동생 안원왕의 사망 직전 벌어진 차기 왕권 다툼 대난리에 패한 안원왕의 또 다른 왕자가 일본으로 도주한 건가? 아니면 그냥 다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한 픽션에 불과한 건가?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이 가문족보라는 게 반드시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설사 이게 거짓이라고 해도 고구려 왕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여겼기에 본인들의 선조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겠죠. 바다를 건넌 머나먼 타국에도 우리는 대단한 고구려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 그것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 또 더 재미있는 테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